속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연봉기계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강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연봉의 초토화. 프랑스 언론 풋메르카토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한국 선수 이강인의 인기가 뜨거웠다. 프리미어리그 한 구단에서 이강인을 대가로 7천만 유로, 약 1,040억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강인을 팀의 핵심으로 여긴 PSG가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마요르카에서 2,200만 유로, 약 327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PSG에 입단했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맺었다. 이강인은 리그 1 첫 시즌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불과 1년 만에 이강인의 몸값이 3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PSG는 팀의 전력 누수를 막기 위해 이강인을 팔지 않았다. 이강인이 7천만 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이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은 팀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뉴캐슬은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실질적 구단주가 되면서 전력 상승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팀도 이강인을 원했다. 풋메르카토는 사우디 프로팀이 이강인에게 초대형 계약을 제시했다. 이강인이 사우디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알 hillal에서 뛰는 슈퍼스타 네이마르가 연봉 2,193억 원을 받고 있다. 네이마르는 슈퍼카와 전용기, 방 25개가 딸린 저택까지 받는 초특급 대우를 받았다. 그럼에도 네이마르는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다. 만약 이강인이 사우디 리그로 간다면 네이마르에 준하는 특급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강인을 핵심 전력으로 여긴 PSG는 막대한 돈을 쥘 기회를 포기했다. 이강인도 통곡의 벽 오블락의 좌절, 무기력한 PSG. ATM의 1대2 졸전 끝 극장골 대역전패 25위 추락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 PSG, 은 7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2024-25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4라운드 홈 경기에서 졸전 끝 1대2 역전 패배했다. 이로써 PSG는 3경기 연속 무승 침묵. 1승 1무 2패로 25위까지 추락했다.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 등 남은 상대가 만만치 않은 만큼 16강 직행은커녕 플레이오프도 위협받고 있다. 반면 엔마드리드는 PSG라는 난적을 꺾고 2연패 탈출에 성공. 반등했다. 오블락의 선방쇼가 빛났다. 무려 8번의 선방을 선보이며 PSG의 승리 의지를 꺾었다. 이강인은 선발 출전을 기대했지만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벤치 대기했다. 후반 67분 교체 투입됐으나 PSG를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오블락에게 막혔다. PSG는 골키퍼 돈나룸마를 시작으로 하키미 마르키뇨스 파초 멘데스 자이르 에메리 비티냐 네베스 덴벨레 아센시오 바르콜라가 선발 출전했다. 엔마드리드는 골키퍼 오블락을 시작으로 갈란 앙글레 비첼 몰리나 시메오네 바리오스 대 파울 갤러거 그리즈만 알바레스가 선발 출전했다. PSG는 전반 5분 하키미의 패스, 덴벨레의 위협적인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다. 전반 13분 덴벨레의 인터셉트 후 패스, 바르콜라의 슈팅이 오블락에게 막혔다. 1분 뒤 덴벨레가 박스 안에서 랑글레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고 다시 인터셉트. 에메리가 이를 마무리하며 1대0으로 앞섰다. 엔마드리드도 전반 17분 시메오네의 슈팅으로 반격했다. 그리고 1분 뒤
시메오네의 패스가 파초를 맞고 굴절. 몰리나가 이를 슈팅으로 연결하며 1에서 1 동점을 이뤘다. 후반 역시 PSG가 주도권을 쥔 채 흘러갔다. 후반 54분 하키미의 슈팅을 오블락이 막아냈고 랑글레의 미스와 함께 덴벨레가 다시 슈팅 시도했으나 역그물을 때렸다. 후반 58분. 그리고 64분 바르콜라의 드리블 돌파 후 슈팅 모두 오블락이 또 선방했다. 오블락의 선방쇼는 계속됐다. 73분 비티냐의 크로스. 마르키뇨스의 헤더를 정면에서 막아냈다. 후반 77분 마르키뇨스의 킬 패스. 하키미의 1대1 찬스마저 선방한 오블락이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추가 시간 에드마드리드 진영에서 인터셉트 후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다. 이마저도 오블락이 막아냈고 이후 하키미의 패스를 두에가 슈팅하지 못하며 기회를 놓쳤다. PSG는 경기 종료 직전 단 한 번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 고개를 숙였다. 오블락의 멋진 장거리 패스 후 그리즈만이 코레아에게 정확히 패스했다. 코레아는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렸다. 경기는 그대로 끝났다. PSG가 엔마드리드에 1대2로 역전 패배하는 엔딩이었다. 3. 유럽 축구 챔스리그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서령우 중 김민재만 웃어.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한국 축구대표팀 4인방 중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만 소속팀과 함께 웃었다. 이강인과 황인범이 뛴 파리 생제르맹 PSG. 페예노르트는 고배를 마셨다.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서령우는 첫 도움을 올렸으나 팀이 패했다. 뮌헨, 독일, 은 7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4차전에 출전해 벤피카, 포르투갈을 1대0으로 꺾었다. 자말 무시알라가 후반 22분 결승골을 넣었다. 김민재는 뮌헨의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 무실점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뮌헨은 최종 수비선을 높이 끌어올려 수비 뒷공간이 넓어졌다. 발이 빠른 김민재는 뱅상 콩파니 뮌헨 감독의 기대대로 뒷공간을 잘 메웠다. 4명의 수비가 늘어선 400 수비선에서 중심을 잡으며 역습 시도를 막아내는 한편 전방으로 투입하는 패스도 정확했다. 이날 전 시간을 소화한 김민재는 6차례 공 경합에서 모두 이겼다. 113차례 패스를 시도해 성공률 100%를 기록했다. 전반 38분 중원에서 최전방의 해리 케인에게 정확히 공을 연결했고 후반 7분엔 역습에 나선 벤피카의 크로스를 헤더로 잘라냈다. 후반 20분에는 반젤리스 파블리디스와의 1대1 상황에서 태클로 공을 가로챘다. 뮌헨은 이날 좀처럼 벤피카의 수비벽을 뚫지 못했다. 벤피카는 잔뜩 웅크린 채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폈다. 뮌헨은 후반 22분에서야 득점에 성공했다. 르로이 사네의 크로스. 케인의 헤더를 거쳐 무시알라가 머리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뮌헨은 슛을 24개 시도했으나 한 골을 넣는데 그쳤다. PSG, 프랑스는 7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린 대회 리그 페이즈 4차전 홈경기에 나섰으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에 1대2로 패했다. 이강인은 1대1로 맞선 후반 22분 교체 투입됐으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PSG는 후반 추가 시간 앙헬 코레아에게 역전 결승골을 내줬다. 페예노르트, 네덜란드는 이날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스타디온 페예노르트에서 열린 대회 리그 페이즈 4차전 홈경기에 나섰으나 잘츠부르크, 모스트리아에 1대3으로 패했다. 지로나, 스페인
벤피카를 꺾었던 페예노르트는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황인범은 선발 출전에 전 시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다. 즈베즈다는 이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스타디온 라이코 마티치에서 열린 대회 리그 페이즈 4차전에 출전했으나 FC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2대5로 완패했다. 중원을 두텁게 하는 등 수비에 힘썼으나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서령우는 팀이 1대5로 뒤지던 후반 39분 펠리시우 미우송의 득점을 도우면서 대회 첫 도움을 기록했다. 4. 맨유 45골 16도움 2024년 최강 폭격기 영입 결정 아모림에게 초특급 선물 1,000억 투자. 영국 데일리 메일은 7일 한국 시각 요케레스를 7천만 파운드 약 1263억 원 미만의 이적료로 영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요케레스는 진정으로 영입을 원하는 선수가 될 것이다며 수많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구단이 요케레스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요케레스를 원했던 아스널, 첼시에 이어 맨유도 영입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 메일은 맨유의 새로운 감독이자 스포르팅 리스본을 떠나는 후뱅 아모림 감독은 1월에 요케레스가 이적할 것이라는 루머를 일축했다. 하지만 맨유는 다가오는 여름에 그를 영입할 수도 있다. 아스널과 첼시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케레스는 현재 유럽 빅리그 밖에서 제일 핫한 매물이다. 요케레스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커리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스포르팅과 요케레스 사이에는 8,400만 파운드, 약 1,516억 원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지만 스포르팅은 6천만 파운드, 약 1,083억 원 정도의 이적료라면 요케레스를 보내줄 계획으로 알려졌다. 요케레스의 득점력이 필요한 빅클럽들이 현재 줄을 서 있는 중이다. 원래 맨유는 요케레스 영입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구단이었다. 2023년 여름에 라스무스 호일룬, 이번 여름에 조슈아 지르크지를 데려오면서 스트라이커가 이미 2명이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선수는 맨유 기대치에 걸맞은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서 스트라이커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맨유도 결국 요케레스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요케레스가 아모림 감독의 축구를 잘 이해하고 있고 아모림 감독이 요케레스를 스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맨유가 선수를 설득하기에 있어서 수월한 면이 있을 것이다. 아모림 감독이 맨유에 부임하기로 합의한 후에 요케레스가 곧바로 맨유로 향할 것이라는 루머도 있었지만 아모림 감독은 일단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친정팀과의 도리를 지킬 계획이다. 그는 리스본은 나의 도시이고 포르투갈은 나의 조국이다. 요케레스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남아야 하며 그 이후에 요케레스는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것이다며 겨울에는 요케레스를 영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요케레스의 이적료가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맨유는 호일룬이나 지르크지 중에 한 명을 정리하고서 영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원톱 전술을 사용하는 아모림 감독이라 스트라이커가 3명이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케레스가 맨유행을 택한다면 에릭 텐 하흐 감독 시절부터 빈약해진 맨유의 득점력을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요케레스는 발도 빠르고 활동 범위도 굉장히 넓은 스트라이커라 장점이 정말 많다. 부상 이력도 없는 철강왕이라는 점에서 더 매력적이다.